자, 11번 문제. 11번 좌표 추론 시작해 볼게. 자, 규칙이 첫 번째 문제는 그게 어려운 규칙이 아니니까, 그지? x1, y1이 1,1이고, 이제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이제 달리 다음 좌표를 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발견 추론 문제는 일단 없어. 처음에는 대입하고 나열해서 규칙을 찾아주는 거지. 이제 최소한 4개 정도 찾아준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장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장을 찾아주면 x2, y2를 찾으려면 일단 n자리에 1이 들어가야 되는데 n이 지금 그럼 홀수에 걸린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규칙을 보니까 n이 홀수일 때는 다음 항은 x좌표는 그대로 두고 y좌표를 어떻게 하겠다? 3을 빼서 제곱을 하겠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쓰면 되겠다. x2, y2라고 하는 것은 x좌표는 얘랑 똑같이 그냥 놔두고, 그죠? y만 y1에 있는 녀석을 3을 빼서 요거를 제곱한다. 이제 이런 얘기겠지, 그지? 근데 y1이 아까 1이었으니까 1에 3 빼 마이너스 2고 제곱하면 4가 될 거고 x는 1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x2, y2는 1,4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짝수가 될 거고 홀수가 될 거고. 이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으니까, 그지? 불러볼까? 두 번째 거 얼마 나왔어? 요거 x3 4, 그렇죠. 4,4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면, 그렇지? 그 다음에는 4,1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이 나오면서 이제 주기를 찾는다. 요 내용이었죠. 그래서 주기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 둘, 셋, 네 번째를 가니까 같은 녀석이 다섯 번째겠네. 다섯 번째. 4칸을 간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같은 녀석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나한테 원한 거는 2015를 원했으니까 x만 해볼까? 2015를 원했으니까 우리 요거 2015 요 숫자만 뭘로 나눠주면 된다? 4개 주기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4, 5, 20에 0에 4, 3, 12이고 그리고 3칸 더 가면 되겠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녀석이겠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이거지. 어렵지 않지, 그지? 이렇게 그냥 따져주니까 요런 뉘앙스의 문제가 나오는 거는 그냥 다 대입을 해주면 되니까 요런 건 나와봤자 좀 약간 쉬운 형태의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12번을 풀지 말고 13번을 먼저 풀고 갈게. 13번 같은 뉘앙스의 문제니까 13번까지 먼저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이 어떻게 문제를 바꿀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13번 가보세요. 자, 13번 문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갈게. 이게 11번이랑 13번이 이제 같은 형태의 문제란 말이야. 자, 보면 문제 풀어봤겠지만 그러니까 봐봐. 11번이랑 13번 같은 형태가 만약에 수능에 나오게 되면 이건 뒷번호가 아니겠지? 약간 앞쪽 번호겠지. 그냥 잘 실수만 안 하면 돼. 처음에 보니까 0,1에서 점을 하나 찍어주고 이렇게. 그 다음 규칙이 0,3 그러니까 1, 2, 3 여기 0,3, 1,3, 2,3 이렇게 해서 3개를 찍어주고 이거 지금 규칙을 보면 그 다음 번은 여기가 1일 때고 여기가 3일 때고 그 다음에 4, 5일 때로 가서 0,5, 1,5, 2,5, 3,5, 4,5까지 해서 이렇게 5개를 찍겠다. 지금 이런 규칙인 거지. 그러니까 y좌표가 홀수일 때 홀수개를 찍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이제 100번째 찍히는, 근데 여기서 와, 얘들아. 쌤이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100번째 찍히는 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팁으로 정리를 했었단 말이지. 뭘 정리를 했었냐면 홀수의 합은 뭐다? 시그마 2k-1을 가면 뭐가 된다 그랬지? n제곱. 우리가 이걸 외우자 그랬잖아. 많이 나오니까. 이게 평가원 문제 계속 나오거든. 계속 등장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만약에 이걸 알고 있었다면 1개, 3개, 5개 이렇게 가서 결국 100번째 찾는 거니까. 그치? 결국은 뭐야? 10의 제곱이지, 10의 제곱. 이게 10번째 홀수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100번째는 일단 어디에 들어있다? 뭐부터 들어있다? 19,0부터 가겠죠. 그 제일 끝에가 뭐겠어? 18,19가 되겠네. 응? 19번째니까 쭉 가다 보면 여기 19번째 얘가 뭐야, 얘가? 0,19 이렇게 되겠지. 내가 19,0이라 그랬나 지금? 0,19.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9개를 똑같이 갈 거니까 19개를 가면 뭐가 돼? 18, 19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 찾는 거죠. 요거. 그래서 요 내용 알고 있었으면 사실 보자마자 에이 뭐야 홀수의 합이니까 100번째면 10의 제곱이니까 10번째 홀수 말하는 거네. 이렇게 해서 바로 갔으면 좀 더 빨리 풀었을 거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하면 실제 하나하나 이렇게 더 해가지고 100번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썼겠지. K는 1부터 N까지 해서 여기 홀수 개씩을 이렇게 계속 더해 나가면 이게 언제 100이 될까 이렇게 해서 N을 구했어도 되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이걸 외우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었다는 얘기지. 됐죠? 이렇게 11번과 13번의 형태가 그냥 단순하게 나열을 하면 되는 형태의 아주 쉬운 문제였다면, 이제 평가원이 이런 문제 스타일에서 조금씩 문제를 변형할 거라는 얘기죠. 그 변형하는 케이스를 확인해 보는데 12번하고 14번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야. 근데 12번은 쌤이랑 같이 할 겁니다. 이거 잠깐 보세요. 자, 12번 문제. 자, 12번은 물론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다가도 이제 제법 나와서 기억하고 있을 수 있는데, 자, 12번 문제 옆에다가 유형 암기 적어주시고, 유형 암기 적어주시고, 우리가 발견적 추론 문제를 풀 때 풀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지금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대입하고 나열해서 규칙을 찾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점화식을 작성해서 가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문제의 수는 압도적으로 당연히 이쪽이 더 많아. 그리고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어떤 문제는 대입하고 나열하고 규칙 찾고 어떤 문제는 점화식으로 찾는, 이게 아니라 그냥 모든 문제는 다 대입하고 나열해서 규칙 찾는 거야. 근데 이걸 나열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잘 안 돼. 첫 번째 항도 심지어 잘 안 구해져.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그럼 한번 점화식으로도 해볼까?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방향성이거든. 근데 유독 이 12번에 나오는 요 유형만 점화식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능 문제가 알려줬던, 수능 문제가 제시했던 문제들 중에 딱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점화식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요 스타일이야. 요 스타일. 좌표를 막 따라가는 문제 스타일. 알겠죠? 꼭 기억해주고, 물론 요 문제 말고 우리 가형 학생들은 극한에 가서 한 문제 케이스가 더 있어. 점화식으로 바로 가는 케이스가. 근데 그 점화식이 교육과정에서 빠졌단 말이야. 그 점화식이 빠져버려가지고 이제 직관적으로 점화식으로 가는 문제 유형은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도 된단 말이지. 자, 12문제 보면 y는 ax 제곱이 있어. y는 ax의 제곱 이렇게 있고, 요거 위의 점 p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를 보니까 p1 첫 번째 좌표는 x1, ax1의 제곱.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나 조건을 보니까 pn 플러스 1은 pn을 지나는 직선 얘와 곡선이 만나는 점 중에 pn이 아닌 점. 얘는 근데 이제 나를 보니까 나형에서 요 나번에서 점화식을 제시해줬지. 그죠? 점화식을 제시해줬죠. 근데 우리가 원래 이 12번 유형에서 공부해야 될 거는 점화식을 제시해주는 유형이 아니라 점화식을 작성하는 유형이야. 점화식을 작성하는 유형을 공부하고 싶은데, 이게 원래 이 발견적 추론에 있지 않고 발견적 추론 플러스 극한에 가 있어. 극한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최대한 쌤이 문제를 찾아온 게 이제 이 문제인 건데, 자, 요거 설명 잠깐 들어봐. 우리가 원래 공부하고자 하는 이 점화식 작성 문제 유형은 이런 식이야.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어. 요 위에다가 어디다가 P1을 잡는 거죠. 이렇게 P1을 잡고 얘를 이렇게 생긴 직선에다가 대칭을 시켜. 요 점을 A1이라고 해. 그리고 이 점을 다시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 요 점을 B1이라고 해. 그리고 이 점을 다시 Y는 X에다가 대칭시켜. 이 점을 P2라고 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얘는 어느 점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어떤 좌표를 제시할 때 A로 갔다가 B로 갔다가 다시 Q로 가서 심지어 얘는 뭐 이쪽으로 다시 대칭시켰다가 다시 대칭시켜서 P2로 올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점을 뱅글뱅글뱅글 이렇게 돌리면서 그 다음 좌표를 찾게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막 P 100번장을 구해라 그러면 사실 P1에서 P2를 오는 데까지만 해도 규칙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그러면 한 좌표를 가는데 좌표를 4개 구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보통 발견적 추론은 4개 정도까지는 구해봐야 규칙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상태로면 16개를 구해야 되는 거야, 좌표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과하다. 이런 게 바로 좌표로 가지 말고 발견 추론 대나기로 가지 말고 점화식으로 가라는 뉘앙스인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게 n바퀴 돌아갔을 때 n바퀴 돌아갔을 때 좌표를 pn이라고 잡고 pn의 좌표를 xn, yn으로 두고 한 바퀴를 돌리는 거지.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면 그 다음에 pn 플러스 1의 좌표가 여기 있는 이 규칙들에 의해서 xn과 yn으로 표현이 될 거란 얘기지.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xn이 뭐 2분의 1의 xn을 했다가 여기다가 뭐 4분의 3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란 얘기지. 그랬을 때 이 녀석을 xn 플러스 1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둘의 관계식을 가지고 수열을 찾아내는 이런 문제. 이 문제가 유일하게 점화식을 작성하는 형태의 문제란 말이지.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가형 학생들은 극한에 가서 만날 수 있어. 여기서 배워서 극한에 가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잘 배워놔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열의 극한이 지금 나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마 발견적 추론 여기 수열 파트에서 나올 거야. 수열 파트에서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해주고 우리 그 코칭북에도 쌤이 비슷한 문제를 넣어놨으니까 한번 연습해보고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등장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이 문제 스타일은 점화식을 아예 제시해줘가지고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자, 보면 나조건 다시 볼게. 뭐라고 돼 있냐면 직선 자 y는 마이너스 a 곱하기 xn x 자 플러스 2a 곱하기 xn의 제곱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하고 y는 ax의 제곱하고 만나는 점 중에서 pn이 아닌 점.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규칙을 한 번만 가면 되게 돼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얘들아. 만약에 이 문제를 P1의 좌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P1의 좌표가 있으니까 어떤 요런 규칙에 의해서 P2를 구하고 P3를 구하고 P4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교점 구하고 여기다가 처음에 X1을 이렇게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지? X1 집어넣어서 P2 구하고 X2 집어넣어서 P3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풀이가 엄청 길어지겠지?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 이렇게 가지 말고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정해줘서 참 좋은데 Pn, n번째 좌표를 그냥 뭐라고 놨다고? xn, axn의 제곱이라고 놓고 이 녀석이 지나가는 요 직선과 요 녀석과의 교점 중에 Pn이 아닌 애를 n 플러스 1번째로 하겠다라고 점화식을 제시해줬다. 그럼 우리는 얘가 알려준 대로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지. 요 두 개 갖다가 놓는 거죠, 이렇게. 교점 구할 거니까. 그러면 자 얘를 저쪽으로 넘길게. 얘를 저쪽으로 넘기면은 axn의 제곱이 있고 그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a 곱하기 xn의 x가 있고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이 녀석의 근이겠지. 됐죠? 지금 a가 양수 음수 있나요? 거기 있네. 양수 있네. 그러면 요거 이렇게 개의치 말고 없애버려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 xn을 이렇게 묶어주면 여기는 xn이 있고 이 뒤쪽에는 마이너스 뭐가 있다? x가 있다. 이렇게 되겠네. 되겠어? 잘 정리된 거 맞나요? 잠깐만. xn의 제곱 마이너스 xn의 x 플러스 요게 상수항이구나. 그죠? 얘하고 묶기. 요건 xn이고 요건 ax의 제곱이네. 그치? 다시. 자, 이쪽으로 넘겨보면 큰일 날 뻔했다. 자, 여기 보면 ax의 제곱이고 요게 지금 x 제곱항, 요게 x 1창, 요게 상수다, 상수. 그래서 요거 x 제곱인 줄 알았는데, 쌤이. 그죠?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플러스 a가 되고 xn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있고 그
그 다음에 끝쪽으로 상수항 2a가 되고 xn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네 이렇게. 그렇죠? 너무 연산이 쉽다 했어. 자, 그 다음에 그럼 a는 똑같이 상관없겠다. 이렇게 다 없어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가 지금 xn인데 여기 2xn이니까 여기 xn 하나 주고 여기 xn 하나 이렇게 있고 자, 부호 괜찮나요? 부호 요게 마이너스구나. 그렇죠? 얘가 이쪽으로 다 넘어왔으니까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자, 그러면 이쪽이 지금 xn이니까 문제에서 얘가 아닌 점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얘를 말하는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결론. Pn 플러스 1번째의 좌표를 우리는 xn 플러스 1, yn 플러스 1로 이렇게 갈 건데 이 녀석에 대한 정보가 바로 이 근이라는 거지. 이 근인데 얘가 아닌 거. 그러니까 요거 말하는 거겠죠. 요거. 그래서 이 녀석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곱하기 xn이 되겠죠. 되겠어? 이렇게 돼서 그러면 xn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다음 항이 되는 거니까 이 xn들의 좌표는 뭐가 된다는 걸 알고 있다? 등비수열이 된다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요? 이런 방향으로 찾는 문제 스타일인 거야. 오케이? 결론. 자, xn은 등비수열이다.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거에 n-1제곱 이렇게 해서 식을 찾아낼 수 있다. 문제에서는 x1이 2분의 1일 때 10번째를 구했으니까 2분의 1 집어넣고 10 집어넣으면 답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 유형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늘 마찬가지지. 쌤이 어떤 유형을 하나 설명했을 때 이 유형을 문제를 만났을 때 느낌이 와야지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느낌이 온다는 건 자주 봐야 돼, 자주. 자,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커플 사이에도 그렇고, 심지어 엄마 아빠와 나 사이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많은 시간을 지내다 보면은 저런 표정일 때는 도망가야 된다. 약간 이런 거 있지. 사람 만나면 얘 지금 화날 타이밍 지금 화날 것 같아. 지금 피해야 돼. 이런 거 있어.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러니까 수학 문제도 딱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느낌에 좀 둔한 사람들은 사회생활도 못해, 관계도 못해, 문제도 못 풀어. 그냥 다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지금 여기서 내가 5분만 더 있으면 싸대기를 맞을 것 같은데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느낌이 안 오면. 왜 가는 거지? 팍! 그러다 맞는 거죠. 그러면 안 돼. 수학 문제도 똑같아. 문제를 읽고, 문제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거, 그거 같다. 이런 느낌이 와줘야 된다. 그러려면 자주 봐야죠. 자주 봐야 느낌이 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그 다음 문제가 14번 문제인데, 요게 별표 치세요. 14번 문제가 수능 문제거든, 이게. 수능 문제 나왔을 때, 요게 약간 등급을 가르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 요게.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자, 14번 문제 보세요. 14번 별표 일단 치시고. 좋은 문제니까. 자, 별표 치고 요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이 문제를 푼다 안 푼다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공부해야 될 거는 문제 읽어봐서 알겠지만 AN번째 녀석은 n-1번째에서 요만큼씩 이동한대. 25분의 2n-1만큼씩 이동을 한 거야. 경로를 따라서. 근데 경로를 따라서 간다는 게 지금 얘는 이런 얘기인 거지. 이렇게 한 칸을 가고 또 위로 한 칸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한 칸 가고 또 이쪽으로 한 칸 가고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로가 지금 이 노란색 경로를 따라서 저 y는 x 위에 있는 점을 터치하면서 저렇게 간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가는 그 길이가 25분의 2n-1만큼씩 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줬어. 자, 이런 거 이제 공부하는 거야. 자, 발견적 추론 문제에서 예를 들어준 문제. 예를 들어준 문제는 당연히 난이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지. 이제 난이도가 높으니까 예를 들어주지. 쉬우면 예를 들어주지 않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줬을 때는 그 예를 들어준 대상. 지금 이걸로 따지면 A2나 A6지, 그치? 이 대상을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이걸 의심해야 돼.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된 것 같아. 처음에는 A2를 제시한 걸 일단 얘를 이해해야 되고 A2. 그럼 A2는 뭐겠어, 당연히? 첫 번째 항에서, 그치? 첫 번째 A1에서 얼만큼 이동했다? 25분에 여기다 1 집어넣었을 테니까 1만큼 이동을 했나 보다. 그쵸? 원래 좌표가 처음에 뭐였는데? 원래 처음에 좌표
A0는 원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 아, 그러니까 A0부터 써보자. A0가 원점이야. 얘는 0,0인 거야. 그지? 여기서 이제 이동을 한 건데 여기서 A1으로 갈 때 그리고 여기서 다시 A2로 이렇게 온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A1은 A0에서 A1으로 올 때는 여기다 1을 넣어보면 되겠다. 그치? 여기다 1을 넣어보면 요 25분의 1만큼이 A0에서 간 거네. A0에서 여기로 올 때 25분의 1만큼을 간 거네. 그쵸? 여기는 지금 보니까 A1이 되려면은 2를 집어넣고 여기다 2를 집어넣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갈 때 여기 넣어볼게. 여기다 2 집어넣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요거는 25분의 3만큼을 더 간 거네. 요런 규칙인 거지. 그러니까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서 일로 가는 동안 25분의 1만큼, 여기서 일로 오는 동안 25분의 3만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얼만큼을 갔다? 25분의 4만큼을 이동을 한 건데 25분의 25가 1이니까 얘는 꺾어 올라가기 전에 한 뭐 여기쯤에 있겠다. 그치? 25분의 4만큼. 굉장히 조금 간 거죠. 그래서 25분의 4가 된 것 같아. 그죠?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A2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봤단 말이야. 알아봤어. 무슨 규칙인지도 알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자가 6번째를 또 가르쳐 줬거든? 6번째를 또 가르쳐 준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걸 이해했으니까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보자 이러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준 대상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A6은 뭔가 봤더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다 이쪽에다 써볼게. 0,0부터 출발을 해서 A1, A2, A3 이렇게 계속 갔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도착했다는 거지. 이해가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갔다는 건 25분에 우리 한 번 했을까? 25분에 처음에 1만 갔다가 3 갔다가 그 다음에 5 갔다가 이렇게 홀수들이 쭉 갔다는 얘기 아니야? 홀수들이 몇 번 갔다는 거야? 6이니까 0부터 출발했으니까 6번 갔다는 거지. 그러면 이 위에는 사실 계산할 필요가 없죠. 또 나왔잖아. 또 홀수의 합. 6번째 갔으니까 얼마? 6의 제곱 36. 바로 써주면 된다는 거야.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란 얘기였어.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얘기가 다른 게 25분의 36은 1보다 크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오른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지. 25분의 25까지는 가고 1,0까지 가고 그리고 거기서 방향을 위쪽으로 바꿔서 간다는 얘기죠. 얼만큼? 25분의 11만큼을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지.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좌표가 뭐였던 거야? 1,25분의 11이었던 거지. 이해가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두 번째 거를 왜 예를 들어줬는지 알겠지? 이제 꺾어 올라가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 문제가 나한테 구하는 게 뭐야? 이렇게 계속 갈 건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y는 x 위에 있는 점을 찾고 싶어. 그럼 몇 번을 가야지 y는 x 위에 되느냐? 근데 첫 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 두 번째 오는 걸 찾고 싶다는 거지. 그럼 봐봐. 첫 번째 오는 애는 당연히 얘야, 얘. 요거. 1,1. 그죠? 그 다음에 여기로 도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 왜냐하면 25분의 1만큼 간 녀석이 딱 여기에 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계속 갈 텐데 두 번째로 언제 저게 딱 떨어질 거냐. 근데 이 규칙이 하나 있잖아. y는 x 위에 있는 점들에 도다르기 위해서는 이런 점들에 도다르기 위해서는 이동한 만큼의 거리가 반드시 뭐여야 되지? 1,1에 도착하려면 이동한 거리가 얼만큼? 2여야 되지, 2. 그 다음 2,2에 도착하려면 4여야 되지. 그 다음 도착하려면 6이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25분의 2n-1만큼 계속 가긴 가야 되는데 간 만큼의 거리가 뭐여야 된다고? 짝수여야 되는 거야. 2, 4, 6, 8 이런 애들이어야만 저 위에 딱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읽고 나면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 거냐?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거네. 25분에 2k-1만큼 내가 갈 건데 이거를 계속 갈 거다 이거야. 자,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갈 거다 이거지. 25분의 1, 25분의 3, 25분의 5 이렇게 쭉 갈 건데 이 결과가 뭐가 돼야 된다고?
짝수가 돼야 되는 짝수가. 그지? 요거야, 요거. 우리가 찾고 싶은 게. 그럼 이렇게 되면 25분의 1은 상수니까 그냥 밖으로 나가주고, 자, 2k-1을 더했다고? 얼마라고? n제곱이라고 바로 써주고, 이 녀석이 뭐가 돼야 된다? 얘가 짝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이제 계산이 되겠지. 25 절로 보냅시다. 이렇게. 그럼 이 집에 n제곱해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 짝수도 당연히 뭔가의 제곱꼴이어야 되고 25는 5의 제곱꼴이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짝수는 짝수면서 제곱수여야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4 있겠지. 4. 아, 최초로 도달하는 지점이다, 이게. 최초로 도달하는 지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도달하는 지점은 어디겠어? 짝수면서 제곱수? 16이겠죠. 이거 찾는 거네, 이거. 두 번째 거 찾으라 했잖아. 이거. 아, 16칸을 가면 되는 거네. 그럼 16칸을 이동하면 좌표가 뭐야? 8,8이겠지. 그래야 값만큼이 16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녀석이 바로 8,8이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 되겠어?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좋은 문제였어, 좋은 문제. 좋은 문제. 이 당시에 나왔을 때 이제 요거 가지고 등급을 갈랐었던 기출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좌표 추론하는 문제 저 한번 해봤고, 자, 요 마무리하고 우리 이제 개수 세는 거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 볼게요. 자, 15번 문제 보면 문제 규칙은 좀 간단해 보이지, 그치? 1행에는 1개, 2행에는 2개, n행에는 n개의 원을 나열하고 규칙에 따라서 0 또는 1을 쓰겠다. 0하고 1만 이제 쓰는 거고, 일단 첫 번째 1행의 원에는 1을 쓴대요. 1 이렇게. 1을 하나 이렇게 쓰고, 그 다음 규칙이 이제 중요한데 2부터는 1행부터 n-1행까지 나열된 모든 원안의 수의 합이 n 이상이면, 그러니까 1행부터 n-1행까지 숫자의 합, 이 합이 n보다 크냐 작으냐, 요거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근데 어차피 숫자가 다 0하고 1밖에 없어서 결국 1이 몇 개 있냐? 그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행을 가보면 2행은 n에다 2를 넣어보면 되지 뭐. 1행부터 1행까지 나열된 1이잖아, 1. 1이 2보다 어때? 작지? 그럼 작으면 어떻게 하래요? n행에 나열된 모든 원에 1을 쓰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여기다 작으니까 이렇게 써라. 이런 얘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세 번째 항을 쓸 텐데 규칙은 n-3-1항, 즉 2행까지 모든 숫자의 합이 3이잖아. 이 3이 3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다 이거지, 그치? 그럼 이상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럼 뭐 하라고? 다 0을 쓰라고. 아, 요렇게. 요런 얘기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 했어? 네 번째 항을 써야 되는데 네 번째 항은 또 여기까지 전체의 합을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 그치? 여기까지 전체의 합은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3이 4보다 작죠. 작으면 어떻게 한다고? 또 1을 다 써준다고. 1, 4개 써준다고.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더한 건 또 얼마야? 이제 7이 되는 거지, 7. 여기까지 더한 게 7이 되니까 당연히 5하고 6까지는 또 다 0이겠다. 그런 얘기야. 0이 쭉 있을 거고, 여기도 0이 쭉 있을 거고, 7까지도 0이 쭉 있겠네. 그치? 조금 더 써볼까? 7행까지도 0이 계속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면, 여기에 8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 다시 1로 전부 다 바뀌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지. 그치? 8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기 또 1이 몇 개? 8개가 들어간다. 근데 이걸 여기까지 써놓고 규칙을 한번 보니까, 자, 1행에는 1이 하나, 2행에는 2가 2개, 그 다음에 4행에 1이 4개, 그리고 8행에 1이 몇 개? 8개. 그러니까 1이 지금 적히는 행들이 전부 다 무슨 행이야? 그치? 2의 거듭제곱꼴의 행에만 지금 숫자가 적힌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1도 2의 0제곱이니까 2의 0제곱, 2의 1제곱행, 2의 제곱행, 2의 세제곱행.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에만 숫자가 적히는데 그 숫자의 합도 다 이 숫자의 합과 똑같다 이거지. 그치? 이 숫자들과 같다. 자, 그러면 1행부터 32행까지 나열된 원 안에 써놓은 모든 수의 합을 구하시. 다 더하면 되겠네.
그치? 32n까지 간다는 얘기니까 여기 2의 5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저 녀석들을 더해주면 된다. 계산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16번. 자, 16번 문제에도 별표를 하나만 칠게요. 별표를 하나만 칠게요. 문제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이게 수능 문제의 스타일 중에 이제 한 가지 스타일이라서. 자, 보면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았을 거야.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로 이렇게 가다 보면 개수가 한 변의 길이가 2, 4, 6, 8 이렇게 짝수 개씩 늘어나는 정사각형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거기에다가 이제 사각형의 조합을 만들어 놓고, 자, 그림 1 볼게. 첫 번째 그림은 가로, 세로 길이가 2 곱하기 2 꼴이야. 그치? 2 곱하기 2 꼴에 대해서 검은 타일의 개수와 흰 타일의 개수를 좀 보고 싶은 건데, 지금 보니까 얘는 검은 타일의 개수가 3개고 흰 타일의 개수가 1개다. 뭐 이런 식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데 방법이 어딨어. 나열해야지. 그죠? 그 다음에는 뭐야? 4 곱하기 4 사이즈의 사각형 안에 그거 세봤어? 검은 타일이 몇 개죠? 거기 지금? 6개 보이네. 6개? 6개? 그럼 16개에서 6개 뺀 거니까 흰 타일은 당연히 10개겠지. 그래서 최소한 4개까지는 써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가겠습니다. 자, 6 곱하기 6 36개짜리 36개짜리 여기는 검은색이 몇 개 나왔어? 구해봤지? 불러봐. 15개? 검은 타일이? 흰 타일이 15개? 검은 타일이 21개. 자, 하나만 더 가죠. 하나만. 8 곱하기 8 사이즈. 자, 요건 몇 개야? 검은색이 28개. 흰색이 36개겠지 뭐. 자,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규칙이 안 보인단 말이야. 검은색도 규칙이 안 보이고 흰색도 규칙이 안 보이고. 이래서 이제 다 풀어놓고 지금 답을 못 쓴 학생들이 이 당시에 꽤 많았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알려주고 싶은 평가원의 의도는 그 문제 끝에 보면 전체 타일의 개수가 몇 개가 되었을 때야? 400개가 되었을 때지. 그러니까 400개가 됐다는 얘기는 사이즈가 20 곱하기 20. 즉, 요 녀석대로 가면은 10번째라는 얘기지, 이게. 10번째. 10번째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검은 타일의 개수와 흰 타일의 개수 사이의 관계. 자, 봐봐. 문제에서 나한테 물어본 건 검은 타일의 개수나 흰 타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둘에 뭘 물어봤어? 관계를 물어봤단 말이야, 관계. 그럼 관계만 보면 되지. 굳이 개수의 규칙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지. 개수의 규칙을 따지려다가 규칙이 안 나오네 막 이러지 말고. 근데 관계를 따져보면 얘네들의 관계는 어때? 검은색이 2개 더 많아. 그쵸? 두 번째에서 얘네들의 관계는 어때? 흰색이 4개가 더 많아. 세 번째 녀석의 얘네들의 관계는 어때? 다시 검은색이 6개 많아. 그 다음은 관계가 어때? 이 녀석이 8개 많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관계를 보라 그랬잖아. 관계를. 그지? 관계를 보라고 했는데 관계를 안 보고 계속 개수만 센다. 그러니까 지금 항이 2 곱하기 2 꼴에는 이만큼 더 큰데 위에 거 4 곱하기 4 밑에 6 곱하기 6 위에 8 곱하기 8 밑에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몇 번째를 찾으라고? 10번째를 찾으라고. 이럴 때 10번째를 찾으면 당연히 누가 더 많겠어? 흰색이 더 많겠지. 짝수번이니까. 그죠? 짝수. 흰색이 얼만큼 더 많다고? 20 곱하기 20이니까 20개 더 많다.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분명히 공부할 게 있지.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이 문제 다음으로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 때는 또 어떤 습관 하나가 생긴다? 문제를 풀 때는 문제의 발문이 정확하게 뭘 물어보는지를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알겠죠? 그런 거 하나를 배우는 거야, 이 문제를. 그래서 별표를 친 거야. 알겠어? 자, 대상. 이 묻고자 하는 대상을 정확히 파악한다. 이렇게 써주세요. 내 맘대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묻고자 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준다. 이렇게 적어놔. 됐지? 자,
자, 그렇게 정리하고 우리 17번을 가는데 17번 문제는 쌤이 사실 이거 넣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발견적 추론 문제가 좀 너무 문제가 좀 쉬운 것들만 있는 것 같아서 하나 넣어봤는데 이건 킬러 문제예요. 이건 킬러 문제라서 지금 풀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숙제 풀어오고 나서 쌤이랑 다시 해보는 걸로 하고, 자, 요까지 해서 발견적 추론은 모두 마치는 걸로 하고요. 우리는 빈칸 넣기에 대한 얘기 좀 정리하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 자, 빈칸 넣기 내용 정리 좀 할게. 자, 여기서 이제 쌤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일단 세 가지가 있어. 수학적 귀납법으로 빈칸 넣기가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논리추론. 논리추론 뭐냐면 빈칸의 앞뒤를 그냥 잘 연결만 하면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모순만 없게 잘 연결만 하면 되는 거야. 심지어 수학적 귀납법이 뭔지 몰라도 그냥 빈칸만 보면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 그걸 논리추론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수학적 귀납법 중에서 등식구조 그리고 부등식구조,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형태의 문제가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1번 문제든 2번 문제든 3번 문제든 그냥 전부 다 논리추론이에요. 즉 빈칸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 이거 요새 모의고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했는데, 근데 여기 쌤이 숙제를 하나 주려고. 숙제. 어떤 숙제를 줄 거냐면, 지금 우리 교재에는 이게 얘들아 빈칸 넣기 문제가 확통해서 계속 나왔었단 말이야. 이제 여러분들은 바뀐 교육과정인데 그 지난 교육과정까지는 문과 학생들만 수열을 배우고 이과 학생들은 수열을 배우긴 하는데 직접 범위가 아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으로 공통문제를 출제할 수는 없어. 대상 자체가 범위가 아니어서. 근데 지금은 둘 다 수열을 배우기 때문에 뭐 낸다고 하시면 낼 수는 있겠지만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나오면 너무 쉽거든 이게. 그냥 빈칸만 채우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빈칸에만 맞춰서 이 문제를 연습을 할 거고, 모의고사에 나오는 형태들도 다 그렇게 풀려고 쌤이 지시를 할 건데,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는 지금 우리 세 문제 풀 거거든. 두 번째 문제하고 세 번째 문제, 즉 요 등식구조하고 부등식구조 문제 한번 봐봐. 19번하고 20번. 19번에 보면 tn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돼 있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tn, 요 녀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옆에 있는 부등식 구조도 시그마 어쩌고 저쩌고가 4보다 작다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를 얘들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한번 해봐. 딱 지금이 아니면 쌤이 시키지 않아요. 지금 한 번만 증명을 꼭 해보시고, 요게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다는 게 뭐 어떤 건지 잘 모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개념통달 영상을 한번 꼭 들으시고, 개념통달 영상을 꼭 한번 들으시고 나서 한번 해본다. 등식구조랑 부등식구조랑 증명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알아야 되는 이유는 혹시 몰라서. 학통에서 빈칸 넣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거기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수학적 귀납법으로 냈는데 좀 틀리게 내고 싶다. 왜냐면 오랜만에 다시 등장하는 거니까 쉽게 낸다고 하면 그냥 맞추면 되고, 지금 나왔던 대로 맞추면 되고, 만약 어렵게 나왔다고 하면 이 증명법을 모르면 빈칸을 못 채우게 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지. 그런 문제가 실제 또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연습을 한번 해보고, 6월 모의고사가 근데 올해 6월에 보게 될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치러지면 거기에 나오는 문제를 보고서 우리가 다시 한번 대응을 하자고. 일단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대로는 준비를 해봐야 되니까 요거 한번 해보자고, 집에서. 알겠죠? 자, 오늘은 빈칸의 입장에서만 먼저 해보고 요거는 따로 쌤이 좀 알려줄게. 일단 첫 번째 문제 18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쉽기 때문에 그냥 요건 같이 할게, 같이. 자, 18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가 있는데 읽지 않는다. 그죠? 그거 읽지 않고 빈칸으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빈칸. 첫 번째 빈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여기 bn 이렇게 돼 있고 equal 여기에 가라고 돼 있고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빈칸이 처음에 돼 있는데 이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빈칸의 위를 보면 딱 뭐라고 돼 있냐면 bn이 그 위에 써 있어. b1이 얼마고? b1이 2이고 bn은 bn-1에다가 플러스 2n을 한 거다. 개념이죠, 개념. 요게 뭐야? 요거 보고 뭐 생각나야 돼? 변변 더하기, 그렇지. 자, 이웃하는 항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고 연산이 뭐이면? 마이너스이면 우리는 뭘 한다? 변변 더하기를 한다. 개념이야. 쌤이 이거 우리 점화식 할 때 얘기했죠? 빈칸 넣기에 나올 수 있는 점화식 딱 2개. 변변 곱하기 아니면 변변 더하기. 그 중에 변변 더하기가 압도적으로 많아.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요거는 모를까봐 쌤이 일부러 문제를 든 거야. 그래서 얘를 보고 바로 변변 더하기 느낌이 나야 된다고. 그래서 집어넣을 건데 지금 문제 보니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했으니까 2부터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여기 b2가 되고 여기 b1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지? 2 집어넣었으니까. 그 다음 3 넣고 자 이렇게 되고 2 곱하기 3. 그 다음 4 넣고 이렇게 돼서 2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n번째 항 구할 거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n. 그리고 여기에 n-1 그리고 n 집어넣었으니까 2n 이렇게. 자 이렇게 돼서 이 녀석들을 변변 더하기를 하겠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하시다시피 이 녀석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는 걸 볼 수 있다 이거지. 그죠? 그럼 좌변에는 bn 남았고 요게 지금 b1인데 b1이 2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부터 다 더하면 2로 묶어버리면 여기가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해서 n까지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데 아 그래서 지금 얘가 있었나 보다. 그죠? 얘까지 딱 넘겨주면 사실 이거 없고 여기에 1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지? 그래서 1부터 n까지의 합은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건데 2가 약분 될 거니까 요게 남은 거지. 그런데 가 옆에 n 플러스 1이 보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가에 들어가는 건 n이겠죠.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점화식을 알아야 되는 포인트라서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놔야 되겠지. 자, 두 번째 빈칸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빈칸을 보니까 빈칸을 바로 가 그냥. 바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곱하기 n-2의 팩토리얼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등호 구조를 보는 거예요. 논리 추론하는 거죠. 앞에 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SN에다가 SN-1을 뺀 거래. 그리고 그 녀석은 당연히 뭐 일반항이겠지. 그치? 근데 그럼 이건 계산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바로 또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SN이 써 있어. SN이 뭐라고 써 있어? n 곱하기 가 곱하기 우리 가를 구했으니까 n-1 팩토리얼 전체의 제곱이라고 써 있단 말이지. 이거 그냥 계산 문제잖아. 그죠? 뭐 이게 왜 빈칸이 왜 그런지 필요 없어. SN 문제에서 다 가르쳐 주고 SN에서 SN-1을 빼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이거 들어가고 n-1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거 n-1 곱하기 n-2 팩토리얼 전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거 빼서 그냥 계산만 하라는 얘기죠. 계산하면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해.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딱히 뭐 써주진 않을게. 여러분들이 하면 되죠. 뭐. 알겠어?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논리 추론에 대한 얘기였는데 첫 번째 문제를 넣은 이유는 요 점화식 꼭 기억해주고 빈칸을 먼저 보고 빈칸의 앞뒤 내용을 본 다음에 빈칸만 채우는 연습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알겠죠? 다음 문제 먼저 풀어보고 갈게요. 시작. 자, 19번 문제 볼게요. 19번 문제 보면은 이게 처음에 애들 잘 안 돼도 빈칸에만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이게 빈칸에만 집중해서 풀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이유로 또 처음부터 막 읽고 그러면 자꾸 그런 방법이 몸에 익어서 안 돼.
알겠지? 그냥 딱 빈칸만 보는 거야. 자, 지금 첫 번째를 못 채우진 않았겠지? 첫 번째 그냥 숫자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두 번째 나만 갈게요. 나만. 나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가 있는 빈칸에 줄은 지금 요 줄이고 요 지금 요 앞에 등호를 가지고 논리 추론할 거야. 얘하고 얘는 지금 똑같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그냥 비교하는 비교. 비교해 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똑같이 있지. 똑같이 있으니까 얘하고 얘는 똑같으니까 등호 성립했고, 그 다음에 옆에 마이너스 tm 똑같이 있거든. 그럼 얘도 똑같으니까 없애버리고, 그럼 결국에는 요쪽에 있는 요 am 플러스 1 요 녀석하고 지금 나 곱하기 요 녀석하고 어떻단 얘기야? 요게 지금 같다는 얘기거든. 그치? 요것만 보면 되는 거야. 요것만.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그러면 tm 플러스 1 마이너스 tm이 뭐야? t가 저 위에 있겠지. 이제 찾는 거지, 이제. 뭔지 찾기 위해서. t 봐봐. 저 위에 보니까 tn이 뭐라고 돼 있니? tn이 보니까 2a1 플러스 3a2.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쌤은 지금 이걸 적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적을 필요 없는 거지. 그냥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뭐냐면, n 플러스 1 곱하기 an.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아니, 그러면, 그대로 해보면 되겠네. tm 플러스 1은 뭐야, 그러면? tm 플러스 1은, 저게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간 거지. 그러니까, 2a1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다고? n번째 항이 m 플러스 1 곱하기 am일 거고 한 칸을 더 갔으니까 m 플러스 2가 되고 a의 m 플러스 1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리고 tm은 뭐야? 똑같이 2a1부터 출발을 해서 이번에는 m번째 m 플러스 1 곱하기 am까지만 온 거지. 이 둘을 어떻게 했다고? 뺐다고, 이 둘을. 이렇게. 이 둘을 뺐으니까 없어지고 다 싹 다 없어지고 누구 남았어? 요거 남았잖아. 이게 지금 얘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tm 플러스 1 마이너스 tm이 m 플러스 2 곱하기 am 플러스 1이니까 얘네 둘이 같아지기 위해서 나에 뭐가 있어야 돼? m 플러스 2분의 1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m 플러스 2분의 1이 있으면 된다 이거지. 이러면 끝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푸는데 수학적 귀납법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냐 이 말이야. 우리는 수학적 귀납법을 몰라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냥 빈칸에만 집중해라. 빈칸에만 집중해서 맞추면 답이 나온다 이거지. 일단은 이 유형에 먼저 익숙해서 속도를 좀 내주고 이거에 이제 익숙해지고 속도가 나면 그 다음에는 수학적 귀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또 한 번 대비를 할 건데, 그건 6월 평가원에서 만약에 언급하면 대비하고 언급하지 않으면 우린 그냥 확통 빈칸 넣기로 갈 거란 얘기. 알겠죠? 자, 두 번째 것도 보자. 두 번째 것도 똑같아.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거 보면, 자, 얘는 지금 가하고 나의 빈칸이 연달아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연달아 쌤이 같이 써놨거든. 가부터 봅니다. 가 첫 번째 빈칸이 여기 있어, 여기. 자, 여기 있는데 요 빈칸을 찾기 위해서 등호 구조를 보면 위에 있는 녀석과 밑에 있는 녀석이 또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쭉 나열해놨는데 얘는 시그마로 묶어놨지. 그러니까 이걸 펼쳐야 되겠지. 이걸 펼쳐서 비교를 좀 해야 되겠죠. 그냥 비교만 하면 돼, 등호 구조에 의해서. 자, i에다 1을 넣어볼게. i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되나? i에다 1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지고 k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i에다 지금 1을 집어넣었으니까 그냥 1이 되겠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거고, 더하기. 이제 i에다 2를 집어넣으면 얘는 k-1분의 여기 k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들어갔으니까 곱하기 얼마? 2분의 1이 된 거고, 플러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나열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나열된 녀석이 얘랑 똑같다는 거야. 비교를 또 하는 거지. 비교를 또 해보면 k분의 k 플러스 1은 여기 똑같이 있으니까 없애줘도 돼. 그럼 결국에 이 다음부터 있는 애들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있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러면 일단 두 번째 항인 요 녀석이 어딘가에서 나와줘야 돼. 요 녀석이 어딘가에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모습이 좀 이상하다 이거야. 지금 여기서는 두 번째 항이 요건데 k-1분의 1이 있고 여기에 k-1분의 k 뭡니까 이거? 부분분수. 요거 부분분수 했구만. 얘 k-1분의
어떻게 부분분수 했어요, 지금? 1하고 플러스 k-1분의 누구로? k로 이렇게 부분분수 했네.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건데. 그래서 한쪽으로 여기, 한쪽으로 여기 이렇게 쓴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맞나요? 지금 문제는 두 번째 항으로 지금 빈칸을 맞춘다는 느낌이 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바로 찾았네. 지금 거기에 두 번째, 잠깐만. 여기에 K가 있어야 되는 건가? 여기에? 여기도? 이렇게 있는 거 맞나요? 2분의 1 곱하기 K-1분의 K. 그 다음에 K-1분의 K 곱하기 가. 이렇게 된 거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뽑아볼게, 쌤이. 잘 보세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부분분수 한 게 아닌가 보다. K도 있는 거 보니까. 물론 뭐, 그냥 없애버리면 상관없겠지만. 자, 볼게. 두 번째 항 가는 거야,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다고 지금? 2분의 1 곱하기. 네. 2분의 1 곱하기, 뭐라고? K-1분의 K. 더하기. 잘 봐. 두 번째 항 또. 여기는 가 곱하기 뭐라고 돼 있어? 가 곱하기 K-1분의 K. 이렇게 돼 있네. 됐어. 이게 지금 두 번째 항인 거지. 얘네들의 나열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이렇게 나열이 됐을 때 얘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렇게 부분분수를 했고 여기에 지금 2분의 1이 이렇게 있는 셈이거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K-1 곱하기 K는 여기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요건 비교가 됐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에다 요걸 곱한 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두 번째 항이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딱 곱해주면 봐봐. 2분의 1 곱하기 K-1분의 1 요 녀석이 바로 가 곱하기 K-1분의 K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가 자리는 당연히 누가 들어와야 되겠어. 이렇게 되려면 K 없어져야 되니까 K 필요하고 2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네. 그래서 가 자리에는 2K분의 1이 들어가면 된다. 딱 그냥 빈칸만 비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찾겠다는 얘기야. 두 번째 나도 한번 보자. 이거를 근데 했어. 이거를 했더니 또 이렇게 정리가 된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봐봐. 쌤이 지금 보라색으로 체크하는 요 1번씩 우리 나열했던 거 이거. 그 다음에 여기다 적은 요 두 번째씩, 여기다 적은 요 세 번째씩이 모두 다 같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지금 여기 K분의 K 플러스 1, K분의 K 플러스 1은 똑같이 있어서 이렇게 없애버렸거든. 이렇게. 없애버렸는데 여기도 있는 셈인 거지. 얘가 K분의 K 플러스 1인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없애주면 결국에 지금 아까 우리 요거 빨간색 요렇게 묶었던 거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묶었던 게 역시 얘랑도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얘랑 같으려면 SK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SK만 찾으면 돼. 찾아. S 어디 있어? S가 어디 있냐 봤더니 저 위에 있네. 첫 번째 줄 SN. 시그마로 묶여 있다. 그치? 요거 몇 개만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 한번 불러보세요. 거기 I에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I에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NK로 바꿔주면 되니까. K-1 곱하기 I에다 1 집어넣었어. 1 집어넣으면 1이고 분의 얼마? K.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거 봐봐. 지금 이거 더 다 나열할 필요도 없어. SK를 나열했더니 얘가 첫 번째 항이야. 그럼 이 녀석의 첫 번째 항과 여기에서의 첫 번째 항과 여기서의 첫 번째 항은 모두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 봐봐. 여기서 우리 정리한 거 봐봐. 그래서 지금 출제자가 요걸 K-1분의 K로 맞춰놨네. K-1분의 K로. 요 앞엔 2분의 1이었을 거 아까 가에 누구 있었다? 가에 2K분의 1이 있었겠지? 그러면 요거의 개수가 얘고 요거의 개수가 얘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얘하고 묶여서 이렇게 됐는데 얘는 앞에 개수가 지금 1이니까 얘네 둘 더하면 1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래는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이렇게 더하면 여기다 적을게. 이렇게 더하면 K-1분의 K로 얘를 묶어주면 요 앞에 누가 있는 거냐면 위에는 2분의 1이 있고 여기는 2K분의 1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지. 근데 얘가 지금 뭐가 됐어? 요게 지금 1로 묶인 거라. 그러니까 요 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 쟤가 있어야지. 그래야 똑같아지겠지. 맞나요? 그래서 나 자리엔 그냥 얘가 딱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긴 지금 1밖에 없으니까. 이해가죠? 네, 이렇게 해서 빈칸만 딱 채우면 돼. 그래서 요런 방향성의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면은 빨라져, 속도가. 속도가 빨라서 그냥 빈칸만 탁탁 보고 바로바로 채울 수 있단 말이지. 일단 그걸 우리가 이번 주에 연습하는 건데, 요거 기출문제집에 보면 이런 빈칸 넣기 문제 많이 있단 말이지. 그걸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야. 시간을 계속 재보면서 속도가 빨라질 때까지. 되겠죠? 네, 그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빈칸 넣기까지 해서 우리 수1은 수능 통달을 이제 모두 다 마쳤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계속 이제 또 다음 과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